전 세계가 주목하던 FOMC 빅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FOMC 회의 결과 발표, 그다음에 기자회견 다 쭉 봤거든요. 보는 동안 기분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안도의 그 랠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다라고 봐야 되고, 아마 이제 그 파월의 발언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75bp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이제 뉘앙스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유동적으로 방향성을 좀 열어놨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좋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파월 발언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본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영향력이 어렵다는 발언, 그리고 이제 하나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태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등락은 희비가 상당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진 않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의 급등은 그 FOMC 회의 결과 자체도 있지만 사실 그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2분기 GDP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0.5% 정도, 0.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네네. 2분기 연속 역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충격, 경기 침체로 완전히 접어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인데, 결국 이제 이거를 좀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안도 랠리가 좀 나왔고, 결국은 지금 시각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다. 일부 경기 위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착륙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경기 침체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기타 고용 지표나 다른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발언이 이제 시장이 좀 통했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떤 그 강성의 그 금리 인상 정책이 이번 이제 7월달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사실 이제 기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 기조감의 변화가 이제 무조건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이 시장에 조금 더 그 안도 심리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술주들이 좀 높았다라는 것, 역시 이제 그런 안도 랠리의 성격이 좀 짙다라는 것은 이제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 랠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좀 네. 좋게 보셔도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어제 그 우리가 그 3대 지수의 등락을 보면 다우 지수가 뭐 1% 좀 초반대고, 나스닥은 물론 이제 4%가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파월의 발언에서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했더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완연하게 경기 확장 쪽에 대한 그 어느 정도 랠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것보다는 어쨌든 기술주가 조금 더 반응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 기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그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염려했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기조가 지금은 이제 조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GDP의 2분기 역성장이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차인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벌어지고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우려하던 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서 금리 역전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차가 나왔거든요. 가장 큰 그 단기 국채 금리의 상승 배경은 역시 75bp를 두 달 연속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이 만약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보시면은 장중에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는데, 장중에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는 2% 이상 그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도 랠리에 힘을 좀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이번에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불안 요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걸까요? 사실 이제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4% 급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나스닥이 4% 올랐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미국의 금리가 결정될 때 나스닥이 3%, 4%대 급등했던 게,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금리 인하를 처음 해서 들어갔을 때 아마 기억에 4% 급등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에서 나스닥이 4%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그 기억에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관점인데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8월달에 이제 FMC가 없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아마 이제 이전에 우리가 원자재가 급락했던 CPI나 PPI 지표가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7월달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도 그 본인도 이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8월달 CPI나 PPI 지표를 보고 그 가이던스를 좀 어느 정도 확정 짓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9월 달에 어떤 그 유동적인 부분을 좀 제시하면서 시장을 어떤 극단적인 논리로 상승이나 하방 쪽으로 보는 쪽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일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왜냐하면 이런 그 경계심이 없는 상황에서 양극단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상당히 왜곡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마치 이제 작년 그 6월 달 정도처럼 어느 정도 이제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비정상화가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를 줬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쉽게 될것 말하면 이제 같습니다. 시그널을 좀 잘 줬다. 그렇죠. 포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연준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제 앞으로 두 개를 더 확인해야 돼요.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좀 완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진짜 우리는 긴축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밤 사이에 계속 그 뭐 연설도 그렇고요. 기자회견도 그렇고 계속 볼 때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가 September였었어요. 그러니까 9월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기자들도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파월 의장도 9월에 대한 좀 무게를 많이 실었었거든요. 결국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좀 크게 다가오는 건 그럼 9월에 속도 조절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 9월달 그 금리 인상에서 50bp 정도 빅스텝이 가능성이 원래 이제 어제 파월의 발언 이전에는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발언 이후에 6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9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연준의 그 지금 현재 금리 정책을 보면 최종적으로 그럼 도달할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연말 그 올해 연말 이후부터는 3.25에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 상황까지 가면 한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금리 인상의 여지의 폭이 한 75bp에서 100b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이상을 소진한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그 경험했던 금리 인상 기준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금리 인상 기준에서 조금 극단적이 나왔던 예가 언제냐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5개월 만에 금리 인하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경우를 보면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달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금리 인하 발언이 한두 명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9월 달까지 몰아붙인다면 바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정점론이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9월 달은 지금 현재 연준의 카드로 보면 빅스텝 이하가 지금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카드를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면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빅스텝 이하로 볼 것이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8월 달 CPI나 PPI 발표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7월, 6월 PPI가 아니라 8월 달에 발표되는 CPI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원자재 급락이 현물 가격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의 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수 있느냐. 아마 그래서 아마 파월의 발언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8월 CPI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8월에 있을 이제 CPI 그리고 9월 초에 있을 CPI 이 두 가지의 물가 지표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FOMC에서는 그래도 50bp 내지는 그 아래쪽에 긴축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거는 뭐 이재현 대표의 의견이기도 하고 월가의 지금 좀 전반적인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파월 의장이 지금 침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침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그 말씀드린 게 그 파월 의장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발언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동안 최근 한 두 달여 정도의 증시를 본다면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발언이 나올 때 거의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상충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본다면 정확한 표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기 위축을 금리 인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건 분명한 표현이고요. 공급과 셧다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소비를 좀 위축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지금 나왔고 그렇게 본다면 경기 위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파월이 주장하는 말은 다수의 경기 위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기 침체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어제 발언에서도 본다면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는 게 고용지표. 결국 고용지표의 상태를 본다면 지금 미국은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파월의 발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는 경기 위축이라는 논란은 경기는 분명히 위축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IMF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서 보신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이 높은 국가가 2% 초반대로 다 내려앉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2.4%대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 경기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까지가 장기간 이어질 거냐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은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의 경기 위축은 필요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로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또 특징은 이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그 케이스를 본다면 결국 이 경기 장단기 금리 역전차의 그 정도나 상황의 질이 전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뭐 2, 3개월의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스쳐 지나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하기보다는 경기 위축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이 나오느냐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그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전에는 만약 마이너스 나오면 정말 침체로 정의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은 이 마당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침체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겠네요. 시장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FMC 금리 결정보다도 사실 오늘 이제 GDP 발표를 더 크게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발언을 놓고 보면 일단은 충격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 GDP 연속 역성장이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지금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파월의 발언이 이제 여기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6가지 조목조목 그 근거를 다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만약에 2분기 GDP가 마이너스 나면 시장이 단기간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이 지난번처럼 베어마켓 랠리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정도까지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직전 저점을 훼손하고 내려가느냐 여부를 본다면 네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 그렇다면 직전 저점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그거는 결국 한 8월 CPI나 PPI 발표를 보고 방향성을 좀 결정 지으려는 논리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최근에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매수나 매도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아마 그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상승 쪽도 최근에 약했지만 오히려 이제 매도 쪽은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베어마켓 랠리의 종점을 찍는 직전 저점을 훼손할 정도까지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시네요.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수많은 기사들에서도 뭐 앞으로 한두 달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지원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저희한테 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FOMC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려봤습니다. IS셋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